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정순우 지음, 출판사는 참돌입니다. 이 책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초보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중수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수나 시행착오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을 하고 경험을 쌓아나가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는 13년간 27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가입자 중 절반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사실이 더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투자자의 조바심 때문이다. 앞서 마젤란 펀드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다고 소개를 했다. 하지만 이를 분기 단위, 월 단위로 쪼개면 얘기가 달라진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13년 동안 미국에는 총 9번의 하락장이 있었다. 그중 1970년도 2차 월 쇼크와 1989년 블랙 먼데이는 증시를 뒤흔든 초대형 악재였다. 블랙 먼데이로 하루 만에 다우 지수가 22.6% 폭락했을 때 마젤란 펀드에 있는 종목이라고 손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다만 피터 린치가 재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남들 모두 손실을 본 그 해에 마젤란 펀드는 연간 수익률 3%라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블랙 먼데이로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때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고객 입장에서 피터 린치가 역경을 딛고 마젤란 펀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쉽지가 않다. 특히나 블랙 먼데이의 여파가 한두 달 만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나 증권사의 분석에 이 같은 두려움은 환매와 투매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마젤란 펀드에 가입해서 만기까지 신경도 안 쓰고 가만 놔뒀다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바심을 낸 수많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펀드를 환매했다가 다시 시장이 과열되면 뒤늦게 뛰어드는 변덕을 부린 바람에 달콤한 수익률을 맛보지 못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조바심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펀드는 한창 수익률이 좋아지고 시장이 과열되면 그때부터 시중에 떠돌던 돈이 몰리면서 과열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다가 높은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시작하면 돈이 빠져나가고 거품이 꺼진다.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시점은 항상 최고점 직전이다. 이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때쯤 되어서야 일반인들이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조바심은 욕심에서 기인한다. 바로 일확천금을 바라는 욕심이다. 이 욕심 때문에 내년에 아이들 등록금으로 쓸 학자금을 내 집 마련을 위해 몇 년간 허리띠 졸라매면서 모아놓은 천금 같은 종잣돈을 단 몇 분 만에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 당신의 투자는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생전 처음 보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역시나 생전 처음 보는 종목에 무턱대고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내 생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예상과 달리 시장이 하락하자 당신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이 어떻든 당신의 투자가 조바심의 기인에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투자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피터 린치와 같은 뛰어난 펀드 매니저를 만나도 조바심에 사로잡힌 투자자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젤란 펀드가 분명히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놀이터 한국 증시.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를 잘 살펴보면 한국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다.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리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 소식 이후로 한국 시장에서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린 이들이 바로 외국인들이었다. 그리고 코스피가 900선까지 빠지자 불과 3, 4개월 만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므로 지금을 저가 매수로 활용해야 한다며 다시 지수를 끌어올린 사람들도 외국인들이다. 외국인은 한동안 장기 투자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된 외국인들에게 당시 한국 주식들은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을 정도로 쌌다.
가치 투자, 시장 안정 같은 거창한 명분에 의해 장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오래 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패턴도 바뀌고 있다. 외국인이 하는 투자도 단타랑 다를 게 없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관의 매매, 무엇이 다른가?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자가 있었다. 단돈 5달러로 주식을 시작해 2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된 이 사람은 추세 매매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가 추구한 매매의 핵심은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가 추세를 형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매매하는 것이다. 가치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종목을 탐구하고 과학적인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이 방법이 안전하다는 지론을 펼쳤다. 그의 매매 기법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종목을 1만 주를 매수하기로 했다고 가정하자 해당 종목이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한다면 추세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매입에 나선다. 우선 3,000주만 매입한다. 만일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3,0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한다. 더 오른다면 나머지 4,000주를 매수하는 것으로 매입을 마무리한다. 반대로 처음 3,000주를 매입하고 주가가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5%, 10% 정도 평가 손실이 났을 때 손절매를 한다. 이렇게 되면 손실은 보유금액의 30%에 대한 5에서 10%로 한정되고 이익은 60에서 100%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은 커지고 손실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전체 자금의 30%만 운영하기 때문에 추세가 형성됐는지 여부를 비교적 냉정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운용 규모 및 투자자 개인 성향에 따라 분할 매수 횟수 및 비중은 조절하면 된다. 이 같은 투자 전략은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쓰는 전략이다. 의외로 펀드 매니저들은 저평가된 가치주를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추세가 살아있으면서 주가 변동성도 비교적 높은 대형주를 좋아한다. 저가 매수와 물타기의 함정.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은 기관과 정반대다. 주로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판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하루 안에 대부분 소화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단타만큼이나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투자 패턴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저점 매수와 물타기다. 저점 매수는 종목이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낮아졌을 때 매수해서 기회를 잡는 전략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어떤 악재를 만나더라도 일정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다진 후에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물타기도 마찬가지다. 하락하고 있는 주식은 언젠가 다시 오를 것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주식을 사두면 반등에 따른 과실이 커진다는 논리다. 맞는 얘기지만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내일 또 빠질 수 있는 종목에 돈을 더 넣자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주식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꼭 빠지고 있는 종목에 물타기를 해야만 할까? 차라리 오를 것 같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주식은 잘 아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주가가 내린다고 주식을 팔지는 않는다. 그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본질적 가치를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팔지 않는 것이다. 결국 주식은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 혹은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 잘 나가는 경쟁사 등 내부 사정에 정통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개미들에게 단타나 작전주 투자는 그냥 망하는 길이다. 대기업 오너들처럼 본인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관심을 갖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친하게 지내는 개인 투자자 중 저평가 소외주 위주로 가치 투자를 하는 A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테마주나 초소형주를 골라 단타도 하지만 자산의 절반 이상은 항상 본인이 직접 선정한 저평가 주식에 묻어둔다. 그가 고른 종목은 결국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그는 종목을 선정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과거 10년치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며 직접 회사 주식 담당자와 통화하고 회사를 탐방하기도 한다.
이처럼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기업이라도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이거나 대주주 지분 30% 미만인 코스닥 기업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장수하는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철칙 중의 철칙이다.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장이면 나홀로 오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인정하는 우량주라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이 몸담고 있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런 원칙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애초에 시장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대박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이 빠져도 오를 종목은 오른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시장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홀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는 90% 정도는 비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런 종목은 급하게 오른 만큼 인정사정 없이 빠진다. 투자 의사결정에서 시장과 업종을 종목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조언이지만 예외도 있다. 종목 중심 매매로 큰 부를 이뤄 시장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다. 에셋플러스라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강방천 회장은 대한민국 개미들에게 우상이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 종잣돈 1억으로 1년여 만에 150억을 벌어들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강 회장의 투자 전략은 시장 상황이나 업종과 관련 없이 살아남을 종목을 골라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그는 많은 개미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실물 경제 흐름을 먼저 보고 주가 지수를 살피고 맨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을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니 유럽발 재정위기니 하는 거시경제적 이슈와 무관하게 지수가 올라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으며 지수가 떨어져도 오르는 종목은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상황이 어떻든 유망 종목은 있다는 얘기다. 그가 추천하는 필승 투자 전략은 불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조선업이 불황에 빠졌을 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을 추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 회장의 투자 방식에 토를 달 수는 없다. 성과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종목 중심으로 투자할 거라면 강 회장처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장이나 업종 눈치를 좀 봐가면서 투자하길 바란다. 당신은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는가?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골라서 조정을 기다렸다가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영원히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의 정석이라고 정의했다. 맞는 얘기다. 1970년대 삼성전자 상장 초기의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2만 %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10년이고 20년이고 주식에 묻어둘 돈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 그래서 단타를 한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증권사 직원이 있었다. 지점에서 오래 근무한 그는 지인들이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매달 월급을 받으면 여유가 되는 대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주식을 사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장담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가총액 1,000억 안팎의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단타 매매만 한다. 주식을 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야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하니 사실상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주식형 인덱스 펀드와 같은 적립식 투자를 권유하지만 본인은 지점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있으니 중소형주 매매로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은 아직 이렇다 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적립식 투자를 잘 하려면 적립식 투자는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최선의 투자 방법이다. 그러나 같은 적립식 투자라도 몇 가지 사항만 유념하면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입 시점이다.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코스피가 상승해왔다면 지금 굳이 무리해서 투자에 나설 필요는 없다. 괜히 조급한 마음에 투자에 나섰다가 조금 먹는 듯 하다가 왕창 깨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 상황에 놓이기 일쑤다. 반대로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면 펀드에 들어갈 시점을 저울질하며 더욱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적립식 투자도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업종 등을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는 목표 수익률 설정과 분할 매도 전략이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다면 미련 없이 매도할 수 있어야 한다. 분할 매도를 통해
상승세가 꺾일 때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선물 옵션은 주식과 달리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성사되어야 하고,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옵션을 행사하든 말든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선물 옵션 시장은 진정한 개미 무덤으로 통한다. 주식시장 참여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장한 각오를 품은 개미들이 뛰어들며 하루아침에 대박과 쪽박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다. 각종 시스템과 전문 지식으로 무장을 한 세력들이 개미들의 눈먼 돈을 뺏으려고 혈안이 된 곳이다. 시장 참여자 누구나 이곳이 도박판이라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나는 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신의 가호를 바라고 뛰어든다. 대박을 노리고 선물 옵션 투자에 나서는 개미들은 자신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차분한 분석부터 해보길 바란다. 슈퍼개미가 증권사 투자 설명회나 증권방송, 언론 등에 나와서 스스로를 마케팅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투자로 돈을 버는 슈퍼개미가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인터넷을 도배하는 자칭 슈퍼개미들에 대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는 20대의 나이로 100억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한다. 누구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벌어 더 이상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유한다고 한다. 몇 년 동안 개미들의 원금 회복을 도왔다는 사람도 있다.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번 고수들은 이들을 사입이라고 칭한다. 어느 누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투자 기법을 공짜로 공개할 것이며, 주식으로 번 돈을 쓰며 살기도 바쁜데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회복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일인데, 이들에게 속아서 아까운 돈과 시간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사이비 고수 사기꾼들의 세 가지 특징은 본인 스스로는 더 이상 주식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개미들의 원금 회복을 돕자는 취지에서 카페나 방송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은 다른 사이비 고수들과는 다르다고 말을 한다.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당하거나 놀아나지 말자. 왜 증권사에서는 상금을 줘가며 수익률 대회를 열까? 답은 간단하다.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투자대회의 특성상 단타가 난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수수료는 증권사의 1년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손해는 우리가 보고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챙겨간다. 요즘 HTS와 모바일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고 팔기가 너무 쉬워졌다. 편하게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작은 변동에도 쉽게 흔들려 매매 횟수를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이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다. 온전히 여유 자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대체로 수익에 만족할 줄을 모르면서 손실에는 기겁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손실을 싫어하는 탓에 하루라도 주가가 빠지면 매도를 고려하기 시작한다. 하필 그때 주위를 돌아보면 지금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유망주들이 유독 눈에 띈다. 원금을 못 건지더라도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잡고 있느니 옮겨 타는 것이 100배는 좋아 보인다.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매매를 해서 결과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거래소는 웃는다. 이처럼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가치 투자라면 기회는 있다. 실제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고 망할 가능성이 없는 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종목을 고르고 목표 주가를 설정한 후 이 가격을 통과할 때 팔면 된다. 한두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총 투자 기간 대비 수익률은 단기 투자로 접근한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들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은 원금을 잃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하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자가 말하는 사이비 고수들에게 현혹당하고 아까운 돈만 날리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종목 추천을 기가 막히게 한다. 이 카페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얼마더라. 이런 허황된 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온전히 결과도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실력이 올라갑니다. 본인은 공부하기는 싫고
돈은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코 주식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저 사람이 쉽게 하니까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저 사람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은 예를 들자면 수영을 한 달 배우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행동인 겁니다. 누군가는 피나는 노력을 해도 결국 실패하고 떠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주식 투자는 시간과 많은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니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1년, 2년 안에 승부 볼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주식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지금이라도 버리시고 욕심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 과연 옳은 방식인가? 내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면서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